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중물 교육연구소 대표 강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넥스트 타임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들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친구 시어머니가 이제 90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친척분이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요즘 다 100세 시대인데 100세를 못 채우고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100세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구나.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이런 대화가 시어머니의 이제 90이 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인생문답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2년 전에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시죠. 쓰셨는데 이제 그 독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답하는 형태로 책을 내셨는데 제일 앞에 그 하는 질문이 뭐였냐 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어르신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인생의 선배들에게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의 말씀은 요즘 주변에 90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90이 너무 많고 교수님 주변에도 100세가 넘은 친구분들이 7분이나 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거를 보니까 첫 번째가 욕심이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의 말을 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동물이랑 달리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사실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제 정초가 되면 나는 원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하신 덕분인지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생명이 자꾸 연장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교수님이 책을 쓰신 거에 보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을 때 내 인생의 한근기는 60에서 75세였다라고 나눠주실 때 희망이 있다.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 인생의 한근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인생의 한근기를 어떻게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명하게 아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 건 사실이죠. 피해갈 수 없고 또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신우가 사실은 1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받고 막 응급실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데 저희 집에서 30분이면 가거든요. 한 20분쯤 가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막 차 안에서 그냥 엉엉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제가 심폐소생술 강의를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 심정지가 왔을 때 대처법이 우리 신우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얼마 전 지난주에 제가 추모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만 해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 옆에 보니까 30살의 젊은 분이 돌아가신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딱 맞구나.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정말 인정머리 없고 냉정하고 매몰차고 그런 것 같아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뭐 정말 유언이라도 남기고 죽었으면 괜찮은데 아무 말도 못하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정말 죽음인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죽음은 우리와 항상 동반자, 동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농담으로 막 그러거든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죽을 때 간속에도 텔레비전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 간에 구멍을 2개를 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 구멍 2개 사이로 내 빈손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건데 아둥바둥 막 챙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사례였습니다. 죽음은 대신할 수도 없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여러분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대신 맞아줄게, 대신 내가 일을 해줄게, 대신 뭐를 해줄게는 있지만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기는 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음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요즘은 그 임사체험 하는 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면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 간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그냥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아직은 임사체험은 못 해봤지만,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임사체험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는 날까지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죽는다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부분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은 그 건강하고 젊으면 상태가 많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사회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더 젊게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업 이외에 어떤 다른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은퇴 후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긴 맞는데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학자인데요.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그 인생 5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송나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인생의 가르침 5계가 있습니다.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먼저 생계에 대해서는 뭐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 그 송나라 시대에도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는 거지 지금까지 내려오고 저는 이 5계를 볼 때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내려져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생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100년이라는 세월을 보람있고 값지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생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신계라고 해가지고요. 나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의 그 국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성자라고도 하죠. 마하트마 간디는 인생의 첫째 의무는 자신의 심신을 강건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나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요 정신이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청소 매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위해서 매일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계기가 되었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요즘은 쏙쏙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부를 축적을 해놨다가도 갈 때 병원비로 다 쓰고 간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생해서 돈을 벌었더니 갈 때는 병원비로 다 쓰고 가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그럼 평상시에 정말 그렇게 너무 고생해서 돈 벌려는 것보다 시간을 배분을 잘해서 건강 관리를 했더라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계입니다. 가정 살림이 중요한 거요. 우리가 가게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든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에 맞춰서 가게 살림을 잘 꾸려가야지 살림이 유지가 되고, 또 그게 잘 유지가 돼야지만 가족 간의 가정의 질서와 화목이 지켜진다고 합니다. 그건 다 이제 당연시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의 문제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왜 이게 5개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노계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늙어가서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은퇴하게 되고, 은퇴하고 나서 또 100세까지 한 30년, 40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내가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자식들과 사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집 밖을 나오지 않고 맨날 혼자 그 동굴처럼 집 안에만 계신다면 이 고독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 바깥으로 일단 나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거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거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이라는 선물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다섯 번째, 사계입니다. 사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생자, 필멸, 삶이 있으면 죽음은 항상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죽고 나서 내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산다면, 이런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좀 사계를 딱 사생관을 세워놓으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내가 불안한 상태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 참 이 세상 잘 살다가 간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짜여지면 좀 의연하게 긍정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중국 송나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5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이 5개가 앞으로도 정말 계속 이거는 이어져 나갈 것 같고, 우리 살아가는 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신경학자들이 치매 환자를 연구할 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전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가 덜 걸린다고 생각을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과 직업 수준에 따라서 치매 위험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많이 발표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들이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른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났던 건데요. 80대에도 40대의 그 뇌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 기자에 소개한 거를 봤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80에 40대의 뇌를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그 치매기가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계속 이게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예비 인지능이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뇌를 40대를 가진 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소개할 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는 80, 90이 돼도 20, 30년은 젊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슈퍼 에이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뇌만 젊은 것이 아니고요. 신체 나이도 또 동년배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그래서 슈퍼 에이저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볼 텐데 제가 처음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요. 체코 출신으로서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카르메텔로 레피체라는 모델입니다. 이 금발의 머리에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15살 때 유명 잡지 그 보고 표지에 나오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도 20대와 하고 유명 브랜드 하보를 촬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05세 때까지는 나는 모델을 할 생각이다. 그때 다른 직업이 좋아지면 그때 다른 것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 나는 90이 넘었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관리도 좀 이제 시술도 받고 90이지만 나는 데이트도 한다. 나는 연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직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미쳤는데요. 과연 내가 90이 되면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모델분을 보고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최고령 현역 모델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 에이저들의 그 특징을 보면 세 가지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박사님이 신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글인데요. 그 세 가지 생활 습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지금 악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니면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외국어 하셨던 분은 미술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좋고 여태까지 내가 해오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제 악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이 드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시는 분들이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이시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다 중요하게 어느 책에서나 노년에는 꼭 봉사활동을 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또 그전에는 내가 시간이 없었다.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시작하다 보면 다른 여러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정보를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연탄 배달도 하게 되지만 요즘 유명한 노노케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을지라도 더 젊은 분이 몸이 안 좋으면 찾아가는 이런 영상들을 미국에 보니까 그런 요양원으로 봉사활동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내게 느껴지는 이런 만족감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참고를 해서 악기나 신체 활동이나 또 봉사활동에 대해서 세 가지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에이즈들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순서를 볼 텐데요.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신체 활동이 많이 활발하게 하다 보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낮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우울할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많은 신체 활동을 꼭 필수적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일상생활을 잘 하신대요. 일상생활을 잘 하시고 읽기,
책을 읽는 그런 읽기 점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거를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년에 활발한 활동하고 이런 게 반응이 속도가 빠르고요. 충분한 수면입니다. 낮에 많이 주무신 분들은 이제 혼자 제가 이제 독거 어르신들 말법 봉사를 가보면 가끔 낮에도 주무시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어르신 낮에 주무시지 말고요. 바깥으로 나오시고 밤에 주무세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밤 10시부터 자는 게 정말 이 뇌에 좋다고 하니까 숙면은 우리 네트워크에도 신체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치매의 가장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의 아밀로이드도 이 수면 중에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꼭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요. 슈퍼에이저와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정말 이렇게 슈퍼에이저가 많으시더라고요.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없지만 우선 제가 준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칠곡 가시나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몇 년 전에 이분들이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처음으로 70이 넘어서 옛날에 이분들이 자라던 시기에는 일제강점기였고 너무 가난했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한글을 깨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성인 문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글을 깨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깨치고 정말 그 시를 쓰신 걸 보니까 정말 삐뚤빼뚤 시를 쓰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은행에 가서 왜 돈 출금할 때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사연을 들었을 때 저희가 막 정말 코끝이 찡해졌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9년도에 칠곡 가신 아들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를 만드셨어요. 찍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쓰신 시, 그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영화가 또 탄생이 됐습니다. 그 영화만 찍고 끝났나 했더니 또 그게 또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얼마 전에 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랩 혹시 하세요? 저는 정말 랩 한 줄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래퍼로 도전을 해서 이분들이 살아오신 삶과 또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모아서 그 위에 음악을 입히고 그래서 랩으로 그게 다시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창단식을 가졌대요. 근데 너무너무 대단한 것은 평균 연령이 여러분 85세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85세의 래퍼로 새로 출발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진을 제가 못 가지고 여기 못 드렸는데 김영노 할아버지라고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원래 104세예요. 104세인데 이분이 4시면 일어나서 혼자서 세수하시고 면도하시고 양치하시고 그리고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모든 뉴스를 다 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완전 신세대죠. 뉴스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고 매일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산책을 하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게 아니라 104세 어르신이 지팡이를 옆에다 그냥 끼고 가세요. 그리고 막 종종 걸음으로 막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도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바이올린을 막 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쩜 저런 걸 다 하실 줄 알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60이 됐을 때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에는 그랬답니다. 60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있는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쭉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30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근데 90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불안하잖아요. 제발 아버지 이제 그만 다니시라고 막 말리셔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그래 내가 90이니까 그만 다니겠다 하고 안 다니시고 뭘 하셨냐 하면 복지관에 가셔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선생님도 너무 놀라셨죠. 90세 학생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어르신 이 나이에 컴퓨터 배워서 뭐 하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김영노 어르신께서 그러셨죠. 내가 책을 쓰려고 한다.
여러분 90세에 책을 쓰려고 컴퓨터를 배운다라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그죠? 근데 이분이 내가 30년 동안 여행 다녀온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을 책으로 내고 싶다. 그래서 9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95세에 정말 책을 내셨어요. 여행 작가가 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끊임없이 배워가는 이 에너지와 열정 덕분에 이분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면 우리가 칠곡 어르신들도 그렇고 김영로의 어르신도 그렇고 앞에 나왔던 모델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 그 인본주의 대표 그 칼 로저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모두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현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관리가 돼서 우리에게 슈퍼에이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2015년도에 이거 신문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그분이 2015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이 시를 남기신 거예요. 후회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95세 노인의 수기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이분의 쓰신 수기를 한번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석규님의 시를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95세 어느 노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의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교육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이제 들려드렸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오신 분들께 막 제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지금 95세 되신 분 계시나요? 막 이렇게 여쭤보고,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정년 퇴직하고 나면 그냥 쉬다가 그냥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했고, 저도 지난해 6월 달에 퇴직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랬어요. 아니, 정년 퇴직했는데 이제 그만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어르신들의 인생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냥 쉬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1931년도에 충남 논산에서 보통학교에 이제 졸업을 하고 농사를 짓다가 24살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 교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편을 잡고 그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34살에 그 옛날에 또 34살에 또 대학교를 또 공부를 해서 다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까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쉬었다고 하시는데 뭐 바로 그렇게 쉰 건 아니고요. 이분이 그래도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그 전문대학을 설립을 하고 또 대학교로 계층이 바뀌고 또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하고 3대까지 총장 역임도 하고 또 총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정보대학원에 대학교 총장 역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남겨주셨고요. 영어 공부 뭐 105살 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105살은 못 채우고 103세로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연초만 되면 우리 김영석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다양한 책들을 썼지만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봤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 분이랑 똑같이 65세 정년퇴직하고 나서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에 정말 얼마 못 살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넉넉히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 후에 내가 뭐 금세 죽게 될지 오래 살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퇴직 후에도 내가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사회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인생 5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도 공부하지 않으시면요, 이제는 그 옛날에 그 배웠던 그 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젊은 세대들한테도 요즘은 줌에서 공부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젊은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배웁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단절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즉 불통, 불통 즉통 해서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우리가 몸에도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은데 어디가 한 군데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병이 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해 죽겠어. 벌써 답답해 죽겠다 그러죠. 속 터져 죽겠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소통이 안 되면 뭐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쭤봅니다. 혹시 고통스러우세요? 그럼 소통이 안 되고 있군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그래도 계속 배워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자고 나면 변하고 더군다나 그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쫓아가기도 바쁘고 또 자고 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지인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변화의 수준이 변화라고 할 수가 없다. 변혁이라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원기가 되면서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불분명한 세상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긴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내려오는 고어인데요. 프랑스 양치기 양치기 하는 목동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해서 유명한 일화인데요. 항원 무렵을 의미하는데 해질녘의 저 언덕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늑대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해질녘에 저 멀리서 있다면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실루엣. 이거 어쩌면 우리가 항원에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는 뭐 그 전통적인 시공간적인 이런 것을 다 띄워놓고 초월했고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무너져서 이제 프로슈머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온 오프라인이 연계돼서 가상과 현실이 막 융합이 되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배우느라고 또 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코로나 때 어느 대학교에서 입학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그 학교 운동장 뭐 이런 강당 다 하고 다 운동장에 모이게끔 아바타로 해서 운동장 메타버스에서 입학식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배우면서 나도 아바타를 만들고 그 학교 운동장에도 가보고 TV 화면에도 나오게 해보고 또 한강 유람선도 막 타보고 또 한강 유원지도 돌아보고 또 불멍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불멍을 하고 있으면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바타들이 앉아서 불멍하고 뭐 댄스하는 사람들 와인 파티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메타버스 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공지능 챗 GPT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나와서 글도 대신 써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창작 활동도 한다. 챗 GPT에 여러분 단어만 넣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막 머리를 짜내서 책을 보고 막 이렇게 글을 썼다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의 교육 목적은 뭔가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하고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젊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 직장에서 교육을 오래 했던 교육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어도 공부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80이나 90된 어르신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80, 90대신 분들도 공부들을 많이 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40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슈퍼 에이저라는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뇌도 굳고 마음도 굳고 얼굴도 굳고 다 굳어져 버린다면 저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예전에 고전에서 많이 변화하면 군자불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기자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최종혁 교수님의 그 지금은 논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이 기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정말 책 한 권을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하면서 한자를 따라서 그리기도 하고 지금도 수시로 그 책을 보고 있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그릇 기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릇 기자에 보면 네모가 4개가 있잖아요. 그릇이 4개 그릇이 있는 건데 그릇 하나를 네모 첫째 번째는 1살부터 25살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 태어나서 우리가 25살 때까지는 거의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 정도고 요즘 시대에 보면은 또 사회적으로 일찍 성공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는 드물고 그래도 보통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던 걸 보면 25살까지는 학업의 시기였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릇은 언제 형성이 되냐 하면 25살이 지나서 50세까지 공부하고 직장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놓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릇이 지나가고 나면 세 번째 그릇은 75세까지랍니다. 75세까지는 여러분 인생의 제 3라운드를 접어들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93세 되신 분이 딱 20년 전에 73세 때 바로 손자가 하도 이제 운동을 하라 그래서 미국 분이신데 운동을 해서 지금 신체 나이가 30대, 40대로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100세는 이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그릇을 완성하면서 완성의 시기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불안해하는 이제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 그릇을 잘 맞춰간다 완성의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여러분들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화는 맨정신으로 하라고 책에 나왔습니다. 먼저 나부터 쉬운 것부터 지금 당장 변화는 맨정신으로 하라고 책에 나와 있어서 처음엔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라고 나중에 맨정신으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실은 책을 읽어서 사고의 변환을 시키고 계속 정말 죽을 때까지 책은 놓아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밖에 나오셔서 책을 보시는 거예요. 어르신 왜 밖에서 책을 보세요? 그랬더니 햇살을 좋아서 본다고 하는데 눈이 나빠서 책 못 보신다는 분들 계신데 제가 사는 지역의 도서관에는 A4 사이즈 노트만한 사이즈의 책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독서를 강추합니다. 고대 그리스 테베의 도서관에는 도서관 입구에는 이런 영혼 치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나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장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여자 탤런트가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 그 순간이 내 전성기야. 너의 전성기는 너가 살아있는 게 너의 전성기야. 무덤에 가기까지 살아있는 게 전성기야. 나는 오늘 또 나의 전성기야. 그러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죽을 때까지는 계속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해야 되겠구나. 뭔가를 공부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당신이 있어서 참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꼭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